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통 이제 판결 같은 거는 이제 기사로 접하시면 이게 뭐 판사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동성혼 허용에 대해서는 명백합니다. 이게 허용이 돼버리면요, 제가 알고 있었던 모든 법적 지식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생존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한번 짧게 하시라니까 헌법 규정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라는 게 137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국회의원들이 그냥 법률 만들 때 그냥 개판으로 만들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문구 하나하나를 정말 작고 수정까지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헌법은 단어 하나, 꾸밈음 하나까지도 유의미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혼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적인 해석, 이거를 뭐 헌법 변천이라고 한문적으로 얘기도 하는데요. 일본 애들이 그 자유대 무장을 그 평화법을 헌법 변천으로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하지만 우리 학계나 우리의 판례는 아직까지 헌법 변천, 개방적인 문헌의 뜻을 벗어난 개방적인 뜻으로 해석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기초로 성립도 이렇게 읽었다면 동성혼이 허용될 여지가 있죠. 근데 양성이란 말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2항에 보시면 국가는 모성을 보호한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아예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모성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전제가 있냐? 남자하고 여자만이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중개업 관리라는 법률 제24조 3의 위헌하기. 이 사건이 뭐냐면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그 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출하라 하는데 이제 이 사업하시는 분이 열이 받은 겁니다. 왜 돈이 없어도 나도 결혼 중개를 하고 싶다. 왜 이 법이 나를 막느냐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면 될 텐데 갑자기 결혼에 대한 뭐 중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남녀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 혼인이다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두 남녀의 얘기를 꺼내고 있고요. 또 한 번 또 다른 사건을 보면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해서 허위사실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는 어떤 그런 조항이 있을 때 이 배우자의 임의가 불명확하다고 하면 소송을 냈는데 누가 그 배우자의 임의에 대해서도 혼인에 의해서 결합한 남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헌법재판소 판례는 그런 식으로 이 동성혼이라는 개념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이론에 대해서 조금만 간략하게 한다면 이 혼인에 대한 부분은요 제도 보장이라 그래가지고 그 학설에 따라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학설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권, 권리, 어떤 우리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평등권 이런 권리도 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해서는 우리 문명국가가 유지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유재산제도로 그런 거에 들어갑니다. 예. 다음 민법을 보시면요. 이 부모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나 처, 그러니까 남편 부자에다가 아내 처자를 써가지고요. 이 성별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민법에서 친권자, 후견인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도 또 별도로 두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법에서는 엄연히 남과 여를 구별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우리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 예전에는 호적이라고 불렸는데요. 그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다 하더라도 항상 배우자의 성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는 남자인 김갑동이와 여자인 박순이와 결혼했느냐 이해하지만 혼인을 하겠다는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대법원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고요. 몇 쪽을 보시냐면 51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정체성의 혼란을 느껴가지고 한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부부가 같은 성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판례는요.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사회적 정체성이 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뭐 의사의 조언이라든지 이런 입증 자료를 내면 주민등록번호 바꿔줍니다. 그래서 성을 바꿀 수 있는 것까지는 우리 법제상 허용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재밌는 게 결혼하고 자식을 두었는데 성전환 수술을 받고 성별을 정정하자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번호를 2에서 1로 바꾸든지 1에서 2로 바꾸든지.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정정하여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으므로 성별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별 정정을 허용하는 판례에 비춰봐서도 자식이 있거나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타인의 사회적 위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면요. 불공무식으로 제가 밑줄까지 쳐놨는데 혼인의 관계에서만큼은 법적으로 남녀의 결합만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저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까 이태희 변호사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동성혼을 지지하는 어떤 그 민변이라든지 이쪽에서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제도라는 것은요,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거랑 안 맞아요. 권리는 금지 조항이 없으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제도는 법률이 있어야지만 허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 조항이 없다면 만들어야지만 동성혼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동성혼의 문제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헌법 개정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제도 보장이라는 이론 하에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제 견해고요. 설사 헌법 개정 사항이라 하더라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제가 참 미국에서 동성혼 허용 판결을 보면서 참 우리 법정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삼권 분립의 그 모태가 되고 있는 그 미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법원이 입법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고 있는지 참 놀랐습니다. 그거는 판사가 법을 만든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도는 법률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판결 없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정규대 뉴스에 나가서 군 가산점 위헌 판결을 비판하면서 미국 판례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판사님이 어떤 명언을 남기셨냐면 평등권이라는 것이 악법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평등권을 가지고 법률과 헌법을 모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국 그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군 가산점에 대해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평등권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명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는 없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명문의 판결문까지 나온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동성혼에 대한 월권적인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미국이 법치주의 선진국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법적으로 명백하게 동성혼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어려운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과 민법, 각종 법률과 헌법재판소 판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께서 이것이 법원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동성혼이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안 됩니다. X입니다.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얼마 전에 고용주 이사장님께서 사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법원이 요즘 미쳐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결론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미친 판사가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되면 그때는 국민의 저항권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론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면 다원주의 사회인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과 설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제가 단언컨대 이 동성혼은 현행법상 절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나온다면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법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토론문에는 제목을 올바로 달아주셔서 별도로 제목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